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친북행위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서 가짜 유공자의 서운을 박탈하는 방안을 국가보훈부가 추진합니다. 손혜원 전 의원의 아버지와 김원웅 전 강북회장의 부모도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의 6.25 전쟁 영웅에 미국 프로야구의 마지막 사할타자로 유명한 전설 테드 윌리엄스 전 미 해병대 대위가 선정됐습니다. 어떤 공훈을 세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훈의 달 마지막 날에 새 영웅 제복을 입은 6.25 참전 노병들이 현충원 패션쇼 무대에 섰습니다. 최정상급 배우 최시라 씨와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배우 송일국 씨도 이 무대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행 전 대통령실 대변인,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친북 논란을 받고 있는 일부 독립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보훈부가 재검증해서 만약 가짜로 드러나면 서운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그동안 저평가되어 온 죽산조봉암, 동롱 김가진 선생의 서훈도 재검증을 받게 됐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조선 중종 때였습니다. 살인파를 이끈 정암 조광조 선생이 이른바 위훈삭탈을 추진해서 훈구 세력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지요. 가짜 공훈을 실록에서 삭제하고 주었던 관작을 박탈한다는 거였는데요. 자, 국가보훈부가 이와 비슷한 일을 하겠다는 거네요. 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참 이상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 좀 국가가 정상화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게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의 기준이 정권마다 막 잣대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장관 부처로 승격을 하면서 그 박민식 장관께서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했어요. 첫째는 건국의 공로가 뚜렷해야 된다. 네. 대한민국 건국에. 또 하나는 국가의 기초를 공고하게 한 공적이 뚜렷해야 된다. 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이바지한 사람들한테 주겠다. 단순히 뭐 반일, 항일 운동했다고 줄 수는 없다. 네. 이것을 분명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얘기하셨어요. 자유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의 김일성을 돕거나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일 수 있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대표적인 상징적 인물이 손혜원. 이분은 친북 논란에 쌓여 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의 이제 부친 얘기죠. 네, 그래서 한 분은 친북 논란. 이 기준에 분명하게 부합되죠. 또한 김원웅 전 광복회 회장 같은 경우는 가짜 논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북과 가짜 유공자들을 걸러내겠다. 네.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한 거죠. 네. 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 한 명의 가짜 독립유공자도 용납하지 않겠다. 자, 아주 단호한 입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 진짜 유공자들 입장에서 만약에 가짜 유공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본인들이 보기에도 전혀 아닌 사람들이 섞여 들어오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이게 내가 정말 유공자로서 국가로부터 대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이제 국가의 정통성을 세우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옥석을 가리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거에 이런 검증 시스템이 조금 부실했던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예.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자료가 좀 부족하잖아요. 객관적인 이제 증거 자료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 그러니까 인후 보증이라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증 비슷하게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 사람이 말로 보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냥 그거를 공적으로 인정해 준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이걸 전담하지 않고 예전에는 뭐 총무처에서도 하고 문교부에서도 일부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검증이 좀 부실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다 걸러내겠다. 네. 그런 얘기고 이제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이제 바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는 지금 1, 2단계 검증을 하는데 네. 이제 특별 이제 검증위원회까지 만들어서 3단계 검증까지 지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공적 재검토 대상으로 거론된 대표적인 인물로 먼저 손혜원 전 의원의 아버지인 손용우 씨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 손용우 씨. 네. 자, 어떤 사람인가요? 그래서 이제 CG가 나올 것 같은데요. 1945년도에 우리가 이제 광복하지 않았습니까? 네. 해방돼서 그때 당시에 조선공산당의 공산청년동맹의 서울 지부에 가입을 자, 했고요. 1945년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에 가입한 사실이 있고, 네, 47년 말에 입국을 했어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48년에 난파돼서 지하 공작을 했는데 네. 이거가 분명하게 그 성북 경찰서장의 사실조회 회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증언이 기록에 되어 남아 있다는 있다는 거죠. 그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안법 위반으로 구류가 2일 됐었고요. 2018년도면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출범한 1년 된 직후죠. 1년쯤 직후 됐죠. 그때 이제 어머니가 독립 유공자로 선정이 됐어요. 2018년 8월 15일입니다. 그때 건국 훈장 애족상을 받았거든요. 애족장. 네, 예. 애족장. 죄송합니다. 애족장을 받았는데 참 이 정도면 뻔뻔스럽기가 참 이게 왜냐면은 그 전에 손혜원 전 의원께서 6번이나 계속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다 탈락됐고요. 정권이 바뀌자마자 또 이유도 영문도 모르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그 이력 세탁이 됐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까? 기준을 어떻게 바꾸냐? 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면 요거가 중요해요.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면 준다. 이렇게 예를 들어 바꾼 겁니다. 김원봉 씨처럼만 안 했다면 네네, 이런 직접, 거죠. 네, 직접 가지만 않았다면 그렇지만 이분의 그 활동을 보면 북한의 그 좌익혁명 정부가 남한에서 세포책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강원도 그러니까 뭐 가평군에서. 네, 네. 나중에 북한에 가서 직책은 못 받았지만 남한에서 세포책으로 활동한 것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렇게까지 욕심을 안 부렸으면 아버지의 부끄러운 과거사도 들통이 안 났을 텐데 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 일종의 좌익 활동, 친북 활동한 것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출생지 등이 엇갈려서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공훈기록 조작 논란이 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고 김원웅 전 강복회장의 부모인데요. 역시 재검증 대상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원웅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임 기간 내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이제 논란이 많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부친이 이제 1963년도에 대통령 표창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시점에 사실은 사망하셨던 분에게 이제 표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1917년도에 건국포장이 수여가 되고 90년도에는 이제 건국훈장 애국장에다가 또 부인까지 이제 애족장을 받는 이런 일이 있었고 사망은 92년도에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동일 인물이 2번 사망하는 이제 이런 이제 이상한 일이 이제 벌어진 건데 네. 이게 결국은 이 광복군에서 활동하셨던 원래 김근수 선생의 그거를 좀 도용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논란이 좀 이어지고 네.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그 본인도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본격적으로 해명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금 이제 의구심을 많이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재검증을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철저한 팩트, 그러니까 기록과 사실이 부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보훈부가 특히 문제를 삼고 있는 건 앞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지만 광복 이후의 친북 이적 활동 이력입니다. 손혜원 씨의 부친은 6.25 전쟁 때 경기도 가평에서 공산당의 세포책, 그쪽 용어로 그야말로 그 세포책까지 했다는 증언이 확보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걸 보면은 그 상당히 그 66년도 8월에 그 치안본부 등에서 다 밝혀진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손혜원 씨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뻔뻔하게 끝까지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 손혜원 씨가 그 국회의원이 됐던 과정도 참 좀 약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았죠. 비례대표로 되는 과정 중에 되자마자 그 부친을 그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그 유공자로 만들려고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는 전 정부 때 김 전 회장이 업적을 과장하고 미화하는 만화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만들어서 역사적 사실을 조작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 문제의 만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만화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또 공교롭게도 성남시에서 이제 저 했어요. 아기가 김원웅이라고 하는 것이고 네. 저 부모가 우리 원웅이와 함께 조국으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소. 저 내용도 문제가 된 그 말풍선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기서 이제 김 전 회장은 이제 그 아이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요. 네. 그 부모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광복군 활동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만화의 주인공은 이제 모친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 모친이 이제 주제가 되는 그런 이제 그 만화였는데. 이 만화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꽤 이제 논란이 그때 있었던 거고요. 그 당시 또 뭐 진보 시장이 하던 성남시에서도 이게 또 발간이 되기도 했고, 네. 또 이걸 또 발간했다고 또 이 김원웅 전 회장은 광복회장 신분으로 또 여기 또 이렇게 포상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까지 성남시가 있었습니다.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또 상도 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단체 신체 서로 뭐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들끼리는 도와준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역사를 왜곡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은수미 성남시장이 이 만화를 만들어내는데 돈을 댔다 그래서 그때도 논란이 심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보훈처에서 성남시로 10억 6천만 원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성남시 사나이 문화재단 H 모 씨한테 그것을 프로젝트를 줘요. 근데 실제 통상적인 비용의 2배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부풀리기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부풀리기 논란이 있고 또 수의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더더군다나 그 김구 선생님은 그 만화가 290쪽에 불과했는데 이 어머니는 저희가 이름도 잘 몰랐는데 450쪽에 달해서 제작 비용도 이봉창 의사보다 거의 2배나 되는 만화였다고 그래서. 2배나 되는 만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 네.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거 했다고 단체 신체호상을 또 광복회에서 단체 신체호상을 이제 광복회가 또 수여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네, 참 별 코미디 같은 일이 생겼어요. 자, 이래서 이제 국가보훈부가 재검증을 공개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 공개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일단은 그 전엔 2심 제도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비심사경이 제1공적심사위원회 예비심사위원회에서 먼저 걸고 그 다음에 제2공적심사위원회로 명칭이 이제 변경이 됐는데 여기서 2심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위원회의 명단들조차도 굉장히 편향.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그동안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중전의 2심제를 3심제로 바꾸는데 네. 그 특별분과위원회의 그 위원회 구성이 아마 굉장히 이제 새로운 그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이 이제 제3심에 들어가고 또 하나는 이제 공적으로 SNS라든가 이런 데에 다 공개해서 혹시 그분들에 대한 제보까지 다 받는다. 여론의 필터를 한 번 더 거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공개 검증의 결과가
공식적으로 거짓으로 드러나면 네.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로 서운을 아예 박탈하는 공식 거죠. 취소한다. 네, 박탈하는 거죠. 네. 자, 그런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그동안 공적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그렇게 지적되어 온 죽산 조봉암 선생과 동롱 김가진 선생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통해서 서운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게 좀 균형도 잡고 네. 그동안 좀 죽산과 동롱은 저평가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뭐 보기에 따라서는 마치 뭐 진보 계열 또 사회주의 계열 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다 빼자는 얘기냐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취지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조봉암 선생 같은 경우에도 사회주의 계열의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만 어찌됐건 이제 이제 독립이 되고 난 이후에 와서 장관도 하시고 부총리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국가 건설에 건국에 굉장히 지대한 기여를 이제 하셨던 분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유족들이 여러 차례, 3차례 정도 요청을 이제 했었는데 사실은 약간 친일 행적이 좀 보인다 이래가지고 좀 이제 이게 성사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 친일 행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본격적으로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친일 뭐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네네. 헌금을 좀 냈다든지 이런 이제 소극적인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 명암이 있긴 하지만 이제 명확하게 이제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경우에는 설령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라 하더라도 이제 이제 보훈 시스템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겠다 하는 이제 그런 선언적인 의미도 상당히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에서 활동했다 하더라도 북한 정권에 예를 들어 뭐 그 건국에 도움을 줬다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배제하고 그래서 나름의 어떤 그런 기준점도 다시 좀 설정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나온 드라마에도 이런 그 직업들이 나옵니다만 선교사, 의사, 교사로 우리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 분들에 대한 어떤 서운을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부분도 이번에 나오고 또 네.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거나 뭐 어떻게 보면 심부름만 한 분들도 공적을 따져서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뭐 조금이라도 기여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동안 뭐 기록도 잘 남아 있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이런 분들 또 외국인 선교사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 활동상이 공개적으로 그 당시에 전개될 수 없는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말로만 전해지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독립 자금을 대신 분들도 공개적으로는 일본 정부에 협조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뒤로 이제 독립 자금 대주시는 네.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이제 들여다보고 어찌됐건 독립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우를 좀 하겠다. 네.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한마디로 국가보훈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보훈 바로 세우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중요한 게 나올 때마다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미국 해병대 대위 전투기 조종사로 6.25 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전설이 있습니다. 테드 윌리엄스라는 분인데요. 7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매우 특이한 선정이에요. 네, 원래 이분이 야구 선수였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랬다가 한국 전쟁이 6.25가 터지니까 대한민국으로 오셔서 그 F9F라는 전투기를 직접 갖고 이제 네, 출격을 지금 사진에 나옵니다만 대단히 네네. 미남이었어요. 네네. 네. 출격을 해서 그 해병 전투 비행 대대로 포항에서 근무했다고 해요. 이분의 업적을 이번에 이제 이번 달에 그 영웅으로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39회나 전투 출격을 했으니까 실제로 전투기를 몰고 39번이나 그러니까요. 이 북한 상공을 넘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한 기여를 하고 또 이분이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또 미국 메이저리그 복귀를 합니다. 그렇죠. 해서 상당한 또 그 타율이 굉장히 좋은 그런 영웅이더라고요. 마지막 사할 타자입니다. 네, 네, 어마어마한 네, 기록이죠. 네, 네. 그리고 1953년에 평양 포격전에 직접 참가를 했다가 대공포에 맞아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어요. 이 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아슬아슬한 장면인데 네. 가까스로 기지로 생還한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분들을 이제 찾아내는 것을 보면 이제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방미하셨을 적에도 그 타임스퀘어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을 전부 다 플레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나라의 국격이 제대로 쓴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 보훈 대상자들이 최근에 대한민국의 보훈 대상자들 또 국가 영웅들이 그동안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아서 절도까지 할 정도로 생활이 빈곤한 가슴 아픈 사람들이 일이었죠. 10명 중에 7명이나 될 정도로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분들에 대한 이제 예우가 우리 국가가 이 정도 되면 이제 제대로 할 때가 됐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군인뿐만이 아니라 17개국에서 대한민국의 군인을 파병하지 않았습니까? 참전 16개국, 17개국이요? 17개국. 그 참전 용사들에 대한 그 예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한다 해서 장학금도 주고 치료비도 주고 그쪽에 5대2 자금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세우는 일을 사실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등 보수 정권들은 이것을 굉장히 열심히 해왔습니다. 네. 자, 이분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야구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전설입니다, 전설. 테드 윌리엄스의 야구 선수로서의 면모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그러니까 보스턴 레드삭스 뭐 잘 아실 빨간 겁니다. 양말로 유명한 그 팀입니다. 그 팀에서 이제 거의 4할대의 타율을 자랑하던. 그러니까 시즌 평균 타율 4할을 기록한 메이저리그 마지막 타자였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어림없습니다, 맞습니다. 4할은. 네. 굉장히 잘 나가는 이제 그 선수였는데 2차 세계 대전이 되니까 이제 입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근데 이분이 보니까 애국심이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 대전 참전을 이제 한 거고, 그리고 다시 이제 메이저리그로 복귀를 했습니다. 선수로 뛰고 있다가 한국 전쟁이 나니까 사실은 2차 세계 대전하고 한국 전쟁, 그거 6.25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은 성격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뭐 굳이 뭐 입대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자원 입대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됐건 39회 이상 출격하고 거의 대공포에 맞아서 지금 뭐 전사하실 뻔했다가 무사 귀환을 하신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메이저리그로 복귀를 해서 19시즌을 뛰었고요. 예, 그 시즌 동안도 거의 3할 3할 오픈 때 타격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좀 이제 명타자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명예의 전당에도 지금 올라 계신 그런 네. 분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 앞줄에 있는 그런 타자가 사실은 6.25 참전의 파일럿이었다. 여러분들도 새롭게 하신 분들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영웅제복을 새로 받은 6.25의 노병들이 보훈의 달 마지막 밤에 현충원의 런웨이 위를 보무도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 같은 국민과 함께하는 친숙한 현충원을 만들겠다고 한 야심찬 프로젝트의 하나였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 현충원에서 패션쇼가 열린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제목이 자락을 펴다였습니다. 보신 대로 새 제복을 입은 영웅들, 그리고 톱 정상급의 이 배우들이 함께하는 또 한복 패션쇼였는데,
자락을 펴다 무슨 뜻인가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제 그 현충원은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장관으로 부처가 격상이 되면서 이제 보훈처로 현충원이 이관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현충원에서 첫 패션쇼를 했는데 자락을 펴다라는 것이 그러한 새로운 이제 길을 깐다 이런 뜻도 있고 한복 패션쇼라는 것이 이렇게 소매라든가 이 치맛자락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 패션쇼의 의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이제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관광객들도 알린턴 묘지를 많이 가죠. 수백만 명이 네, 산책하러도 온다고요? 가고 많이 가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현충원은 사실은 특별한 국가 행사나 가족들이 참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그것을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우리 호국 영령들을 기하는 교육의 장, 문화의 장으로 쓰겠다. 이런 의지를 좀 확고히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자락이죠. 예, 새로운 자락은 그런 뜻이었다는 말씀이고요. 오정혜 씨가 이제 사회를 봐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제복과 한복이 어우러진 패션쇼가 주제였던 만큼 우선 많은 제복들이 선을 보였습니다. 자, 어떤 제복들이었나요? 네, 근데 사실상의 모든 제복이다 이렇게 이제 봐도 좀 무방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광복군 이제 남녀 군복 이 이제 이번에 선을 보였고요. 1929년 1월 이후에 광복군의 남녀 군복부터 등장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의 이제 그 경호대 복장도 이제 이번에 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해공군, 해병대 이제 그 군복, 제복까지 다 포함해서 다 이제 선을 이제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 해경,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교정공무원들 네. 제복까지. 소방공무원 제복도 소방공무원도 나왔고 다 해양경찰도 포함되고요. 나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복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에 이제 다 선을 이제 보인 이제 그런 겁니다. 네. 네. 우리의 제복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패션쇼에 오른 특별한 모델들이 있어서 단연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6.25에 참전했던 노병들이 직접 런웨이를 걸었던 거죠? 네. 일단 이제 제일 먼저 제복을 받으신 분이 이제 유공자인 한영섭 씨. 최초의 방송 종군 기자였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전쟁의 실상 그걸 아주 신속하게 보도하신 분이고 그다음 입으신 분은 이창건님. 이분이 이제 켈러 부대원으로 참전하셨고 네. 한국 원자력 1세대 연구자로서 한국 원자력 문화진흥원장을 역임하신 이제 원자력계의 권위자이시죠.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복을 입으신 분이 참 눈에 띄는데요. 바로 고흥숙 씨입니다. 참전 유공자시죠. 네. 이분이 우리 세대는 다 아는데 성우 유명하신 성우 아시죠? 고은정 씨. 아, 그 유명한 분이죠. 네네. 이분이 이제 예명이죠. 고은정 씨는 실제로 이분이 이제 고흥숙 씨. 이분이 이번에 고은정 씨의 본명이 네네. 고흥숙 씨군요. 네네. 우리 네. 고은정 씨 미워도 다시 한 번인가? 이거 다 눈물 나게 하는 성우 웬만한 기억나시죠? 여배우들의 목소리는 다 그분이 냈죠. 그렇죠. 네. 네네. 네. 네. 세 분이 참 눈에 띄어요. 네. 배우 송일국 씨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 송일국 씨,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백야 김좌진 장군의 외증손자가 됩니다. 또 최정상급 스타 최실아 씨도 함께 나왔는데 왕과 왕비의 대례복을 아주 화려하게 선보였다죠? 예, 그렇습니다. 대례복 이제 드라마에서도 이제 가끔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제 그 복장인데요. 이번에 이제 선을 이제 보인 거고, 그리고 이 두 분이 이제 선택이 된 이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송일국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사실은 이 두 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른바 사극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출연하셨던 주몽으로도 나왔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추택으로도 나왔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복장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위화감이 전혀 없는 그런 분들이어서 아마 이번에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머니가 6.25 저기잖아요. 유명한 김을동 의원님. 예, 모친이 이제 김을동 네. 선생님, 이제 외할아버지가 김두한 전 의원인 김두한 거고요. 전 의원.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6.25 참전용사 세 분이 지난 6월 25일 6.25 73주년 추념식에서 이 패션쇼에 입고 나온 새 영웅제복을 수여받은 감격적인 장면이 있었죠.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복을 받으시는 분은 참전유공자 한영섭님입니다. 한영섭님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최초 방송 종군 기자로 전쟁 발발 당시 뉴스를 최초로 보도하였고 흥남철수 작전 현장을 유일하게 보도한 기자로 6.25 종군기자 동우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 제복을 받으시는 분은 참전유공자 이창건님입니다. 이창건님은 6.25 전쟁 당시 켈로 부대원으로 참전하셨으며 한국원자력 1세대 연구자로 한국원자력 문화진흥원장을 역임하신 원자력계 권위자이십니다. 다음 제복을 받으시는 분은 참전유공자 고흥숙님입니다. 고흥숙님은 6.25 전쟁 당시 여성의용군으로 참전하셨고 KBS 공채 성우 1기로 고은정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하셨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중문화예술 보관문화 훈장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고은정 선생 참 많이 이제 연로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목소리는 아마 라디오계의 슈퍼스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초창기 영화는 다 저분이 하셨죠. 여배우들은 정말. 윤정희 씨 목소리도 저분이고, 김지미 씨 다. 김지미 씨, 다 저분이 하셨는데 별이 빛나는 밤에 최인호 씨 유명한 기억나세요? 무슨 영화인지? 갑자기 저도 지금 잊어버렸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TV에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아주 아름다운 갈색 베이지 색깔의 상의를 장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래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조끼를 사비로 해서 입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조끼를 입고 이렇게 다닐 적에 사람들이 오히려 국가유공자들을 굉장히 비하하는 이런 발언들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품격 있는 그러한 이제 다 모니터링하고 유공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보기 좋았죠? 네. 그게 안인숙 씨하고 신성희 씨가 나왔던 그 영화에서 안인숙 씨의 별들의 고향. 별들의 고향의 경아 목소리가 바로 저 고은정 맞습니다. 선생이었다는 얘기를 고향. 하시려는 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국가유공자들은 과거에 푸른색 조끼를 입었는데 그것도 사비로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이걸 국가보훈부가 확 바꾼 계기가 어떤 거였죠? 네, 그동안 이제 조끼 입은 분들에 대한 비하가 상당히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5만 1,000명? 이 디자인도 다 이제 공모를 하고 해서 5만 1,000명에게 무상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것의 가격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야말로 드디어 우리가 유공자들 이분들에게 국가에서 대접한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우리 성우 고은정 씨 이분도 이렇게 입는 거 화면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감명 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보시면 저것이 이제 새롭게 이번에 디자인된, 그래서 다 5만 1,000명에게 나눠준 그러한 상이고요. 그 기간 동안에 또 혹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새로 제작해서 또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무상으로 만든 새 제복은 부산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편지로부터 시작이 됐고 제작의 전 단계마다 다 재능 기부를 하신 전문가들이 이 힘을 보탰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사실 한 가지 이제 지적을 해야 될 점이 6.25 참전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투복은 입으셨고 또 전투복을 일부 가지고는 이제 계셨지만 이른바 예복이라는 게 없으셨던 분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이 그랬고 보통 이제 군인들이나 경찰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이제 전투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예식에 참석하는 예복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해외 참전 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오시고 할 때 예복 과거에 입었던 이제 그런 거를 입고 오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이 참전 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학도병들 같은 경우도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예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거를 국가에서 만들어줄 형편도 안 됐고 그 당시에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보셨듯이 이제 그 작업복 비슷한 그런 조끼를 이제 그것도 개인이 사서 이렇게 입지 않으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 이제 그 예복을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다시 이렇게 만든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재능 기부를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부산 동신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보훈부에 네. 모든 참전용사들을 대상으로 제복을 지급해달라고 편지를 보냈고 이게 계기가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사리손들의 어떤 여망이 반영된 게 그렇죠. 그 첫 단추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부에게 전원에게 다 지급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해서 일단 뭐 이제 몇 분에게 이제 이 예복을 이제 입혀 드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편지를 쓴 거죠. 전원에게 이걸 좀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정부 예산으로 전원에게 이제 지급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네. 자, 앞서도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이 별세한 분들이 있습니다. 6.25 참전 용사들이 노병이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만 이 앞으로 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데 유가족이 이 새 제복을 받을 수 있다고 있죠. 합니다. 네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그 이제 올해 특히 이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신청은 이제 국가보훈처의 콜센터 1899-1459 1899-1459를 하면 대상자 여부인지 확인한 다음에 옷 치수를 재고 저기 번호 다시 한번 나옵니다. 네. 1899-1459로 신청을 하시고 이제 국가보훈 대상자인지 그러니까 6.25 이 제복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확인을 간단히 하면 네. 치순이 뭐니 그런 걸 불러준대요. 네. 그거 확인되면 50일에서 아무리 길어야 70일 내에 새 지급을 제복을 받을 수 있다. 네. 네. 이분들이 이제 받으신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앞으로 이제 친구나 지인을 만날 때 또 공식적인 행사에 이 옷을 입고 가겠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 수의로 이것을 입혀달라. 아, 얼마나 이렇게. 기쁘시면 네. 이 입고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옷을 이걸로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참 그 가슴이 진짜 뭉클하죠. 그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얘기죠. 네네. 네, 정말 그동안 참. 지금 뭐 김 전 대변인께서도 눈가가 빨개지시는데. 맞아요. 네. 네. 오죽하면 수의로 입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셨겠어요. 진짜 그 우리 참전 용사들의 자부심 이제야말로 국가가 좀 품격 있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뀐 새 제복은 참전 용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만큼 반응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한편 자, 이번 패션쇼가 현충원에서 열린 이유가 궁금한 분도 많으실 줄로 압니다. 가장 큰 이유 역시 주무부처가 처에서 부로 격상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국립서울현충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지역의 현충원과 달리 국방부에서 이 직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보훈부가 되면서 이제 국가보훈부 이제 관할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위치도 위치고 해외 관광객들도 많이 올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고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알링턴 공원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의 알링턴 공원처럼 일반 국민 또 해외 관광객들도 찾는 일종의 랜드마크로 이 곳을 좀 이제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런 이제 그 방향을 이제 설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 내내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좀 대중이 좀 더 친근하게 좀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전환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가보훈부는 이 승격이 되면서 국립현충원을 미국의 알링턴 내셔널 세머터리, 이 국립묘지 같은 국가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격상시키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주 야심찬 계획이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찾아가고 외국의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공간. 네. 실제로 알링턴 묘지는 한 300만에서 500만까지도 매년 온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워싱턴에 놀러 가면 여행을 가도 알링턴을 들르죠. 거기 다양한 행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제 산책하기가 참 좋은데 자,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한강공원과 서울 현충원에 있는 지하 연결 통로 만들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지하 걸어서도 갈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리고 지금 좀
들어가기가 좀 지금 걸어서 가기가 불편하죠. 좀 상당히 불편하죠. 육교도 막 건너야 되고. 그리고 상징이 저거 바로 네.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불을 상징물 계획하고요. 또 의장대를 24시간 상조시키고 공연장 거기 사실 그 공간이 좀 있거든요. 문화공원 조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민 대상의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면 저는 이제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가지 않을까. 사실상 이제 우리가 알링턴 묘지를 가는 것은 다 외국의 정상들이 미국을 방문할 때, 특히 이제 국빈 방문할 때 알링턴 묘지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서울 현충원의 위상은 진짜 알링턴 공원만큼 격상을 시켜야지 되는데 이제 그 단초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종훈 평론가도 알링턴 가보셨습니까? 네. 네. 저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야말로 그 엄숙함이 그 막 성족이 접어가지고 놓을 때 그 모습이 대단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알링턴은 툼스톤이라고도 불리면서 네. 그야말로 여기에 묻히는 것을 미국인들의 그 영광으로 여긴다는 그런 그렇죠. 성지 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그만큼 의미가 이제 있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해외 관광객들도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들려야 되는 코스.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묘지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의 역사의 한 부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역사적인 명소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건데 우리 국립서울 현충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과거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라떼 시절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또 뭐 학생 시절 이럴 때는 저기서 뭐 미술 대회 같은 것도 많이 했고 지방에서 수학 여행 같은 거 오면 반드시 들려야 되는 제가 코스이기도 고등학교 했었고. 때 수학여행 코스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일반 국민들이 찾는 그런 곳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정치인들만 찾아가는 곳. 맞아요. 뭐 선거 이렇게 나가기 되고. 전에 출사표 던지기 전에 그러니까요. 가는 뭐 곳. 대권 네. 주자급이나 대야 가서 뭐 헌화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일반 국민 누구나 가서 헌화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네. 현재는.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바꿀 필요가 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런 연결 통로 같은 거 좀 더 잘 만들면 아마 해외 관광객들도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가봐야 되는 코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국가보훈부는 지난 6월부터 2주간에 걸쳐 4번의 행사를 현충원의 잔디광장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네. 그런 행사를 많이 열고 그야말로 시민공원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제 지난 15일에는 6.25 전쟁 70주년 음악회를 했거든요. 17일에는 어린이 뮤지컬 공원, 또 이제 24일에는 자, 기념 음악회에 네. 포스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네. 네, 클래식 쟁쟁한 주자들 8명의 지금 명단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6월 15일에 있었고 17일에도 있고 24일, 30일 계속 있네요. 네. 김혜순 한복 명인의 한복 패션쇼도 있는데 그 김혜순 이분이 그 대례복으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네. 이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혹시 아세요? 신라호텔 뷔페에서 제재당해서 못 들어갔다가 그때 네. 당시에 김을동 의원이 국회에서 막 항의를 했었죠. 엄청나게 예. 했죠. 어떻게 대한민국의 그 한복 디자이너가 한복을 입고 들어간다고 신라호텔 뷔페에서 제재를 할 수가 있냐. 네. 그래서 국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 그것을 계기로 이제 그 특급 호텔에 한국 식당이 전부 다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됐고 하여튼 그 이후로 이분의 대례복은 뭐 로스앤젤레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뭐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이런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미를 뽐낸 이런 패션쇼도 이제 진행이 30일 날 이미 했으니까 이제 꽤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공간으로 격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리로 해서 말씀을 하자면 결국 이게 어느 한 시기 뭐 보훈의 달만 이럴 게 아니라 그야말로 상시적으로 그렇게 상징하는 국가의 어떤 최고의 공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해 보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맛보기 공연들에 해당한다. 향후에 이제 국립서울현충원 또 다른 지역 현충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지금 방향성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여러 가지 대중 행사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개최가 되면서 문화 행사들이 되겠죠 주로. 그러면서 대중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 문화 행사도 보고 와서 함께 추모도 하고. 그래서 뭐 날 정해서 뭐 딱 격식 차려서 추모 이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추모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조성하겠다는 게 국가보훈부의 이제 새로운 그
지향점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국가보훈부가 인력과 예산이 가장 많은 부서입니다. 왜 미국이 그렇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행 전 대통령실 대변인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